그 사람을 만나기 전 내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죠. 18 모든 것이 불안하고 희미했던 시절. 어머니의 재혼은 그 잿빛 세상에 떨어진 또 하나의 얼룩 같은 거였어요. 새아버지가 될 사람, 강진혁 회장, 돈이 아주 많은 사람. 그의 세상은 나와 아무 상관없어 보였죠. 그저 내 성이 이에서 강으로 바뀌지 않기를 바랄 뿐. 결혼식 날, 나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감정도 없었죠. 축하도, 원망도. 그때였어요. 그가 들어온 건 강강준. 그 이름을 처음 들은 것도 그날이었네. 새아버지의 아들. 나이로는 26.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법적으로만 내 일부로 오빠가 될 사람.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그가 나를 스쳐 지나갔어요. 아니, 내가 그를 본 거죠. 빛이었어요. 내 잿빛 세상에 처음으로 쏟아진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강렬한 빛. 그는 나를 보지 않더군요. 그의 눈에는 오직 아버지, 강 회장뿐이었죠. 그 순간 알았어요. 나는 저 빛을 가져야만 해요. 그것이 내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될 거라는 걸. 새 집은 성이었어요. 높은 담장과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 모든 것이 차갑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죠. 나와 어머니만 빼고요. 우리는 그 집에 들여온 이질적인 가구 같았어요. 나는 이서윤. 여전히 이씨성을 썼죠. 서윤아, 이제 한 가족이야. 강준이한테도 오빠라고 부르고. 어머니는 행복에 겨워 말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어요. 오빠. 그 단어는 내 혀끝을 마비시키는 독초 같았죠. 그를 그렇게 부를 때마다 심장이 가시에 찔린 듯 아팠어요. 그는 나를 서윤 씨라고 불렀죠. 가끔은 어머니, 따님이라고도 했어요. 그는 언제나 벽을 쳤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마주치는 짧은 순간, 그가 커피를 마시는 모습, 신문을 넘기는 손가락, 낮고 무심한 목소리. 나는 그 모든 것을 내 눈에, 내 마음에 새겼어요. 그는 나를 동생으로 보지 않았죠. 그건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나를 여자로도 보지 않더군요. 그저 아버지의 새 아내가 데려온 귀찮고 어린 여자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나는 그 차가운 무관심을 견딜 수가 없었죠. 그의 눈에 내가 담기는 것. 그것이 내 유일한 목표가 되었어요. 이 성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에게 약혼녀가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은 그 집에 들어온 지 꼬박 3달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이름은 오채영. 나와는 모든 것이 다른 여자였죠. 유명한 법조인 집안의 딸. 최고의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강 회장의 회사에서 전략기획팀 A 팀장을 맡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완벽했어요. 단정한 단발머리, 값비싸지만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 언제나 온화한 미소. 그녀는 이 차가운 성에 원래부터 속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죠. 그날 그녀가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어요. 그녀는 내게도 웃어주며 선물을 건넸죠. 자, 자가 CC로 겹쳐진 로고가 박힌 작은 상자. 서윤 씨, 반가워요. 강준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거짓말. 그는 내 얘기를 한 적 없을 거예요. 나는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테이블 밑에 내려놓았죠. 식사 내내 그들은 사업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와 강준과 그리고 오채영.
셋은 완벽한 하나의 그림이었고, 나와 어머니는 그 그림 밖의 관람객이었죠. 강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내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다정한 미소였어요. 그 미소가 내 가슴을 난도질했죠. 그래요. 그건 질투였어요. 하지만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죠. 내 것을 빼앗긴 자의 분노였어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지. 내가 그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그는 내 것이어야만 했어요. 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의 약혼녀가 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다. 참 우스운 말이죠. 이미 약혼녀가 있는 남자에게 어떻게 그의 약혼녀가 되겠다는 건지. 하지만 난 알았어요. 오채영은 그가 필요로 하는 여자지. 그가 갈망하는 여자는 아니라는 걸. 그들은 너무 닮았어요. 차갑고 이성적이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과 정반대인 불꽃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한 불꽃. 내가 그 불꽃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20살이 되었죠. 대학생이 되었고, 더 이상 교복 뒤에 숨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나는 내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 누구도 아닌 나 이서윤. 나는 그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어요. 새벽 조깅. 그가 자주 가는 서재. 주말의 수영장. 나는 우연을 가장해 그의 동선에 스며들었어요. 가벼운 스킨십을 시도했죠. 오빠, 이거 잘 모르겠는데. 과제를 핑계로 그의 서재에 들어가 그의 어깨 너머로 책을 들여다봤어요. 내 머리카락이 그의 뺨에 닿을 듯 말 듯. 그는 언제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비서실에 물어봐. 바쁘다. 그의 철벽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나는 봤어요. 그가 잠시 숨을 참는 것을.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1초도 안 되는 그 찰나에 흔들리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는 나를 의식하고 있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비가 쏟아지던 여름밤에 찾아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해외 출장을 가셨고, 오채영은 학회 때문에 지방에 내려갔죠. 그 성에 또다시 우리 두 사람만 남았어요. 나는 그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나는 일부러 비를 맞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채로 그의 서재 문을 열었어요.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죠. 서윤 씨, 이게 무슨... 무서워요. 나는 떨었어요. 정말로 추웠고, 정말로 무서웠어요. 그가 나를 거절할까봐. 천둥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나는 울기 시작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큰 타월을 가져와 내게 던지듯 안겨주었어요. 일단 닦아. 감기 걸리겠어. 나는 타월을 붙잡고 더 서럽게 울었죠. 그가 내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만 울어. 다 큰 애가.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나는 그를 끌어안았어요. 젖은 내 몸이 그의 마른 셔츠에 밀착됐죠.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어요. 강준 씨. 나는 그를 오빠라고 부르지 않았죠. 나 당신을 원해요. 그는 나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아니, 밀어내지 못했어요. 그의 팔이 내 허리를 감싸 안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가 나를 거칠게 밀어냈죠. 미쳤어, 이서윤. 그가 소리쳤어요. 그가 처음으로 내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죠. 불길이 일고 있었어요. 분노, 그리고 두려움.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누군지 몰라? 알아요. 당신은 강강준. 내가 사랑하는 남자. 나는 내 오빠야. 아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야. 아버지께서 쓰러지실 거다. 어머니는. 넌 우리 집안을 전부 망가뜨릴 셈이야? 그는 이성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죠. 상관없어.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나는 다시 그에게 다가갔어요. 이번에는 그가 뒷걸음질 쳤죠. 그가 나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나가. 당장 내 방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그는 끝내 나를 밀어냈어요.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죠. 그도 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절대 그 선을 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는 그의 아버지, 그의 집안, 그의 약혼녀를 선택한 거예요. 나를 버리고 세상이 다시 잿빛으로 변했어요. 아니, 잿빛보다 더 어두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잿더미가 되었죠. 그는 나를 피했어요. 식사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고 아예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죠. 그는 나를 그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어요. 나는 죽어가고 있었죠. 그를 사랑했던 마음이 거절당한 그 순간부터 독이 되어 내 온몸에 퍼져나갔어요. 그를 죽도록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를 죽도록 미워하기로 했죠. 그가 나를 밀어낸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가 나를 선택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죠. 그의 회사, 그의 집, 그리고 그의 아버지. 나는 며칠을 굶었어요.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유령 같았죠. 그때 강진혁 회장이 내 방으로 찾아왔어요. 나의 새아버지.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 침대 맡에 앉았죠. 서윤아, 어디 아픈 게냐? 그는 나를 서윤아라고 불렀어요. 강준과는 달랐죠. 그의 눈에는 나에 대한 순수한 걱정과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어요. 남자의 눈. 그는 나를 여자로 보고 있었어요. 아들의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데려온 어리고 위태로운 여자로. 그 순간 내 머릿속의 모든 절망이 차갑게 식으며 하나의 길을 만들어냈어요. 강준, 내가 나를 밀어냈지. 내가 나를 동생으로만 묶어두려 했지. 좋아. 그럼 기꺼이 내 가족이 되어줄게. 내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아주 높은 곳에서. 나는 유령 같은 얼굴로 가장 처연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잡았죠. 그는 흠칫 놀랐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나는 속삭였죠. 그냥 너무 외로워서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20살의 내가 아닌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가질 준비가 된 여자로서 아버님 곁에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강준이 나를 밀어냈던 그 밤의 눈빛과는 다른 욕망의 흔들림이었죠. 나는 그를 유혹하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아들을 가질 수 없다면 그의 아버지를 가질 거예요. 이 집의 안주인이 될 거예요. 강준의 새어머니가 될 거예요. 그가 매일 아침 나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며 고개 숙이게 만들 거예요. 그가 사랑했던 오채영이 아닌
내가 이 집의 모든 것을 차지할 거예요. 나는 웃었어요.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내가 태어나고 있었죠. 더 이상 사랑에 목매는 어린 소녀가 아닌 복수를 위해 기꺼이 악마와 손잡는 이성의 새로운 여왕이. 그날 이후 나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20살의 이서윤은 죽었죠. 대신 강진혁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을 여자만 남았어요. 나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외로우며 아버지를 따르는 딸의 연기. 나는 매일 아침 그가 일어나기 전에 거실로 내려갔죠. 그가 좋아하는 원두를 골라 직접 커피를 내렸어요. 아버님, 좋은 아침이에요. 나는 그가 좋아하는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처음엔 놀랐지만 곧 그 관심에 익숙해졌죠. 우리 딸, 오늘도 일찍 일어났구나. 그가 나를 우리 딸이라고 부를 때마다 나는 속으로 웃었어요. 강준이 나를 동생이라 부르며 밀어냈던 그 선을 나는 다른 방식으로 넘고 있었죠. 어머니는 바빴어요. 사모님 소리를 듣는 것에 취해 사교 모임과 쇼핑에 정신이 없었죠. 어머니는 내가 강 회장과 가까워지는 것을 그저 딸이 새아빠에게 잘하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 순진함이 나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죠. 나는 집안의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취향은 아니었죠. 강진혁 회장의 취향이었어요. 나는 그가 좋아하는 그림을 거실에 걸었고, 그가 즐겨 듣는 클래식 음악을 저녁 식사 시간에 들었어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방장에게 따로 지시했죠. 나는 이성의 그림자 안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윤이 내가 내 마음을 어찌 이리 잘 아느냐. 강 회장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의 손길에 나는 역겨움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수줍게 웃어 보였죠. 아버님이 기뻐하시는 게 제 기쁨인걸요.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기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죠. 서윤아, 요즘 너무 아빠한테만 붙어 있는 거 아니니? 불안감. 어머니의 눈에 어린 그 감정은 내게 희미한 승리감마저 느끼게 했어요. 왜요, 엄마? 질투 나세요? 우린 정말 부녀처럼 친한 건데. 나는 일부러 더 천진난만하게 굴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미 이 집의 실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녀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거겠죠. 강주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는 내가 아버지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를 거예요. 그는 그저 내가 포기하고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하겠죠. 오채영과의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어요. 신문에는 그들의 약혼을 알리는 기사가 작게 실리기도 했죠. 나는 그 기사를 오려내 내 방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어요. 두고 봐, 강준. 내가 오채영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서는 일은 없을 테니까. 나는 마지막 덫을 놓기로 했어요. 강 회장의 56번째 생일 파티. 어머니는 호텔의 가장 큰 홀을 빌려 성대한 파티를 준비했어요. 나는 그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죠. 나는 어머니가 골라준 화려한 드레스 대신 검은색의 등이 깊게 파인 드레스를 골랐어요. 20살의 풋풋함이 아닌 농염한 여자의 향수를 뿌렸죠.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나는 일부러 술에 취한 척 비틀거렸어요. 그리고 강 회장의 부축을 받아 그의 서재로 향했죠. 아버님, 저 너무 어지러워요. 나는 그의 품에 쓰러지듯 안겼어요. 서재 문이 닫혔어요. 파티의 소음이 멀리서 아련하게 들려왔죠. 그는 나를 소파에 앉히려 했지만
나는 그의 넥타이를 놓지 않았어요. 서윤아, 그만. 사람들이 보겠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어요. 그의 눈은 내가 원하던 바로 그 빛, 욕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죠. 아무도 못 봐요. 나는 속삭였어요. 내 입술이 그의 넥타이를 지나 그의 셔츠 단추를, 그리고 그의 턱을 스쳤죠. 사랑해요. 나는 분명히 말했어요. 강준에게 했던 그 말과는 무게가 달랐죠. 그것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덫을 완성하는 주문이었어요. 아버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서윤아, 안 된다. 너는 내 딸이야. 아니요. 단 한 번도 딸이었던 적 없어요. 나는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겼어요. 그의 얼굴이 내 코앞까지 다가왔죠. 나는 그냥 여자예요. 당신의 아내가 데려온 당신을 원하는 여자. 그는 눈을 감았어요. 그것은 거절이 아닌 항복이었죠. 그의 입술이 내게 닿았어요. 뜨겁고 거칠고 절박한 입맞춤이었죠. 나는 그 순간 강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내가 나를 밀어낸 대가야, 강준. 이것은 시작일 뿐이야. 문 밖에서 어머니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하지만 강진혁 회장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죠. 아니, 듣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나의 어머니, 그의 아내의 추락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변했어요. 강 회장은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죠. 어머니는 믿지 못했어요. 울고 매달리고 소리쳤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 회장의 마음은 완벽하게 내게로 돌아섰어요. 그는 내게 이 집에서 가장 큰 안주인의 방을 내주었어요. 어머니가 쓰던 방이었죠. 어머니는 결국 자신이 들어올 때 가져왔던 것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죠. 나는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떠난 방, 이제는 내 방이 된 그곳의 테라스에서 나는 그녀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볼 뿐이었죠.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사랑을 배신당한 대가는 누군가 치러야만 했으니까. 어머니의 불행은 내 행복을 위한 작은 희생일 뿐이었죠. 그리고 그 소식이 강준에게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이혼, 그리고 새로운 결혼 상대가 나라는 사실. 그가 오피스텔에서 이성으로, 지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는 폭풍처럼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죠. 강 회장이 내 어깨를 감싸고 있던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지금 이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그가 포효했어요. 그의 눈은 나를 향해 있었죠. 그가 나를 밀어냈던 그 밤보다 더 격렬한 불길이었어요. 증오, 경멸, 그리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지독한 후회.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말 조심해라, 강준. 내 새어머니다. 새어머니. 그 단어가 내 귓가에 달콤하게 울려 퍼졌어요. 나는 강 회장의 팔짱을 끼고 가장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강준을 바라봤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드님. 그날의 서재는 모든 감정이 얼어붙은 왕국 같았어요. 강준은 나를 바라봤죠. 그의 눈은 더 이상 불타지 않았어요. 모든 불길이 꺼진 뒤에 차디찬 재만 남아 있었죠. 그는 나를 경멸했어요.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어떻게, 아버지까지. 나는 그 소리 없는 비명을 즐겼어요.
나는 그의 아버지 강진혁 회장의 팔에 더 밀착하며 웃어 보였죠. 아버님, 아드님이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 여린 목소리에 강 회장이 강준을 나무랐어요. 강준, 내게도 말했지만 서윤 씨는 내 새어머니다. 예의를 갖춰. 어머니. 강준은 그 단어를 발음하지 못했어요. 그의 턱이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가는 게 보였죠.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재를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승리를 알리는 축포처럼 들렸죠. 미안하오, 서윤아. 아들 녀석이 아직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한가 봐. 강 회장이 나를 다독였어요. 나는 그의 품에 안기며 가장 순진한 얼굴을 했죠.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더 잘할게요. 강준 씨에게도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내 입에서 어머니라는 말이 너무도 쉽게 흘러나왔어요. 나는 이미 완벽한 연기자가 되어 있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셋이서 식사를 했어요. 강준은 자리에 나오지 않으려 했지만 강 회장의 불호령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죠. 어머니가 쫓겨난 그 자리. 그 긴 식탁의 상석에는 강 회장이 앉았고 그 맞은편 안주인의 자리에는 내가 앉았어요. 강준은 내 옆자리에 앉았죠. 그는 포크와 나이프를 한 번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잔에 담긴 차가운 물만 꿀꺽꿀꺽 들이켰죠. 그 침묵이 나를 즐겁게 했어요. 나는 일부러 강 회장에게 다정하게 굴었죠. 아버님, 이거 드셔보세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줄 때마다 강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강준 씨도 좀 먹어요. 내가 그를 불렀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봤죠.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어요. 왜 그렇게 나를 봐요? 내가 물었죠. 체할 것 같아서. 그가 처음으로 내게 한 말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 같았죠. 뭐가요? 당신. 그가 말했어요. 당신을 보고 있으니 체할 것 같다고.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강 회장이 포크를 내려놓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강준. 왜요, 아버지? 사실을 말한 겁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딴 역겨운 연극에 어울려줄 생각,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죠. 당신이 원하는 게 이 집이었다면 축하해. 가졌으니까. 강준 씨. 하지만 명심해. 당신은 절대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그냥 내 아버지가 잠깐 빠진 더러운 늪일 뿐이니까. 그는 식당을 나가버렸어요. 강 회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나는 오히려 차분해졌죠. 그래, 강준. 그렇게 나와. 내가 그렇게 나를 경멸하고 증오할수록 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테니까. 내가 감히 손댈 수도 없는 곳으로. 나는 어머니가 쓰던 방을 모두 바꿨어요. 그녀의 흔적, 그녀의 취향이 남아있는 것은 모조리 치워버렸죠. 벽지는 짙은 남색으로, 가구는 고풍스러운 검은색으로. 나는 이 성을 나의 왕국으로 다시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때 오채영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의 약혼녀. 아니, 이젠 아니죠. 강 회장이 나와의 결혼을 발표하면서 그녀와 강준의 약혼은 자연스럽게 깨졌으니까. 아니,
강 회장이 깨뜨렸어요. 내 며느리가 될 뻔한 여자가 아니라 내 아들의 여자를 집에 들일 수는 없었겠죠. 그녀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축하해요, 이서윤 씨. 그녀가 말했죠. 아니, 이젠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나는 푹신한 벨벳 소파에 앉아 그녀를 올려다봤어요. 편한 대로 불러요, 채영 씨. 그녀의 주먹이 하얗게 떨리고 있었죠. 이게 당신이 원하던 거였어요? 강준 씨를 가질 수 없으니까. 아버지를 유혹한 거예요. 말 조심해요. 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강준 씨는 그냥 아들일 뿐이고. 사랑, 그 말을 믿으라고요? 채영 씨가 믿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찻잔을 들었죠. 중요한 건 이제 강준 씨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내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뭐라고요?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게 새어머니의 마음 아닐까요? 나는 웃었어요. 그런데 내 눈에는 채영 씨는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여자로 보이지 않네요. 당신이 뭔데 감히. 나는 이 집의 안주인이니까.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죠. 강준 씨를 정말 사랑한다면 떠나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야. 이 집에서 나를 상대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면. 그녀는 나를 노려봤어요. 그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봤죠. 하지만 나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그녀는 나를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사랑을 잃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테니까. 나는 강 회장에게 회사 일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버님, 당신의 아내로만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의 동반자가 되고 싶어요. 당신의 일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는 내 당돌한 요구에 오히려 기뻐했죠. 자신의 젊은 아내가 그저 사치만 부리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에 안도했어요. 그는 내게 전략기획실에 이사 자리를 주었어요. 강준이 팀장으로 있던 바로 그 A팀을 총괄하는 자리였죠. 회사에서의 첫 출근 날, 나는 강준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는 나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죠. 일 안 해요, 강 팀장. 내가 물었어요. 여긴 왜 온 겁니까? 내 사무실을 보러 가기 전에 내 밑에 있는 팀장 얼굴부터 보러 왔죠. 그가 비웃었어요. 내 밑, 당신이,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 당신이? 모르니까 배우러 왔잖아요. 강 팀장이. 잘 가르쳐 줘야죠. 안 그래요? 나는 그의 책상에 걸터 앉았어요. 내 드레스 자락이 그의 서류 위로 흘러내렸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극하지 마.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자극? 나는 그냥 상사로서 부하 직원에게 조언을 구하는 건데. 당장 내 책상에서 내려와. 싫다면. 그가 일어섰어요. 우리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죠.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뺨에 닿았어요. 나는 그날 밤 나를 밀어냈던 그의 눈을 기억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눈은 증오와 함께 억누를 수 없는 갈망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나를 원했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유혹한, 자신을 배신한 이 역겨운 여자를. 그는 나를 원하고 있었죠. 후회하게 될 거야. 그가 속삭였어요. 이 모든 짓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겠어. 기대할게요. 나는 그의 뺨을 가볍게 스치고 일어섰어요. 내가 날 어떻게 무너뜨릴지. 정말 기대되네, 강준 씨. 아니. 나는 미소 지으며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젠 아들이라고 불러야 하나? 회사 생활은 또 다른 전쟁터였어요. 강 회장은 내게 힘을 실어주었지만 직원들의 시선은 차가웠죠. 낙하산, 회장님의 어린 아내. 그들은 나를 그렇게 불렀어요. 나는 상관하지 않았죠. 내 목표는 그들의 인정이 아니었으니까. 첫 번째 임원회의 날이었어요. 강준이 중요한 신규 사업 프로젝트 발표를 맡았죠. 그는 완벽했어요. 논리 정연했고 빈틈이 없었죠. 모든 임원이 그의 발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발표가 끝나고 강 회장이 나를 바라봤어요. 이 이사, 의견이 어떻소? 내가 이사 자리에 앉은 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의견을 묻는 순간이었죠. 강준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강준의 얼굴이 굳었죠. 이유가 뭐죠, 이 이사? 한 임원이 물었어요. 이유라기보다는 느낌이 좋지 않네요. 느낌, 말씀이십니까? 네. 이 프로젝트, 어딘가 너무 완벽해서 불안해요. 강 팀장님의 능력은 알지만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아버님? 나는 강 회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것은 의견 제시가 아닌 확인이었죠. 강준이 입을 열었어요. 이 이사님, 느낌으로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반대하시는 겁니까? 여긴 점집이 아닙니다. 강 팀장. 말이 지나치고 강 회장이 그를 제지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이 이사 말에도 일리가 있어. 신중해서 나쁠 거 없지. 이 건은 보류합시다. 아버지. 강준이 소리쳤지만 강 회장은 회의 종료를 선언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죠. 강준은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노려봤어요. 나는 그의 곁을 지나가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수고했어요, 강 팀장. 다음엔 느낌도 좋은 기획안으로 가져와요. 그가 나를 따라왔어요.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이었죠. 그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아챘어요. 벽에 밀어붙여졌죠. 그의 얼굴이 내 코앞에 있었어요. 재미있어. 그가 으르렁거렸어요. 내가 공들여 준비한 걸 그렇게 망가뜨리니까 재미있냐고. 이거 놔. 대답해, 이서윤. 지금 누구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당신 상사야, 나는. 그리고 내 어머니고. 어머니라는 말에 그의 소나기에 힘이 더 들어갔어요. 팔이 부서질 듯 아팠죠. 하지만 나는 신음 소리 하나 내지 않았어요. 이게 당신이 원하던 거였어. 권력, 돈. 그래.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내가 원하던 거야. 내가 나한테 주지 못했던 것들이지. 나를 망가뜨리고 싶어서 아버지를 이용한 거야? 망가뜨려? 아니.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어 애쓰며 말했어요. 나는 그냥 내 자리를 찾은 것뿐이야. 내가 날 밀어낸 바로 그 순간부터
내 자리는 내 옆이 아니라 내 위였으니까. 더러운 년. 그의 입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 순간 내 손이 올라갔죠. 짝. 계단실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의 고개가 돌아갔죠. 다시 말해봐. 내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감히. 누구한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붉어진 뺨. 그의 눈은 이제 증오를 넘어선 무언가 부서진 듯한 빛을 띠고 있었죠. 그는 내 팔을 놓았어요. 하지만 물러서진 않았죠. 그는 내 뺨을 어루만졌어요. 내가 때린 그의 뺨이 아닌 내 뺨을. 그 손길에 소름이 돋았죠. 그래. 넌 이런 여자였지. 그가 속삭였어요. 내가 잠시 잊고 있었어. 그는 나를 밀치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내 팔에는 그의 손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죠. 그 흔적이 내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강 회장은 내게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는 눈먼 왕이었죠. 내가 강준의 프로젝트를 반대한 것도 그는 여자의 직감이라며 나를 두둔했어요. 우리 서윤이가 영특해.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 그는 나를 무릎에 앉히고 어린아이 대하듯 칭찬했죠. 나는 그럴 때마다 가장 순종적인 아내를 연기했어요. 그는 내게 자신의 주식 일부를 증여했어요. 결혼 선물이라는 명목이었죠. 회사에 이사해서 순식간에 주요 주주가 된 거예요. 강주는 그 사실을 알고 폭발했어요. 아버지 제정신이십니까? 저 여자한테 주식을 줘요? 회사가 장난감입니까? 내 어미다, 강준아.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내 어미이기 이전에 내 아내야. 내 것을 내 아내에게 주겠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왜 없습니까? 저 여자는. 그만. 강 회장이 말을 잘랐어요. 내가 서윤이에게 불만을 갖는 건 내가 아직 채영이를 잊지 못해서라는 거 안다. 하지만 어쩌겠느냐. 이미 끝난 인연이야. 강 회장은 모든 것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강준이 나를 증오하는 이유가 그의 옛 약혼녀 때문이라고. 나는 그 오해를 바로잡아 줄 생각이 없었죠. 오히려 그 편이 나았어요. 나는 강 회장에게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아버님, 강준 씨가 저 때문에 너무 힘든가 봐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게 무슨 소리야. 그가 나를 껴안았죠. 내가 왜 그만둬? 잘못한 건 그놈인데.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 테니. 그의 해결책은 강준을 해외 지사로 보내는 거였어요. 사실상의 좌천이었죠. 강준이 떠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강 회장은 그를 위해 송별 저녁 식사를 준비했죠. 하지만 강준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런 놈을 봤나. 강 회장이 노발대발했지만 나는 그를 진정시켰어요. 제가 가볼게요, 아버님. 마지막인데. 그래도 인사는 해야죠. 나는 그의 방으로 갔어요. 그는 짐을 싸고 있었죠. 저녁 식사, 안 내려가요? 그는 대답 없이 옷가지를 가방에 구겨 넣었어요. 해외 지사라니. 유가민의 강준 씨. 그가 가방을 닫고 나를 돌아봤어요. 이것도 당신 짓이지. 무슨 소리. 아버님이 결정하신 일이야. 나를 이 집에서
이 회사에서 치워버리고 싶었겠지. 글쎄, 나는 당신이 여기 있는 게 더 재미있는데. 나는 그의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그가 내게 다가왔죠. 내일이면 다신 안 볼 얼굴이네. 그러게 좀 아쉽다. 아쉬워? 그가 비웃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아직 볼 일이 남았나 보지. 당연하지. 나는 일어섰어요.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겼죠. 그는 피하지 않았어요.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내 눈으로 봐야 하니까. 그걸 못 보고 떠나서 아쉽다는 거야. 우리의 숨결이 섞였어요. 증오와 열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이건 위험한 불장난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잘 가, 아들. 내가 속삭이며 그를 놓아주려던 순간이었어요. 그가 내 뒷목을 잡아챘어요. 어딜. 그리고 그가 내게 입 맞췄어요. 그것은 입맞춤이 아니었죠. 공격이었어요. 나를 밀어냈던 그날 밤의 거부가 아닌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듯한 격렬함이었어요. 증오, 분노, 억눌렀던 갈망, 그리고 후회. 그 모든 것이 내 입술을 통해 밀려 들어왔어요. 나는 그를 밀어내지 않았죠. 나 역시 그에게 답했어요. 그와 같은 격렬함으로.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파괴하는 전쟁이었죠. 얼마나 지났을까? 그가 먼저 입술을 뗐어요. 우리는 서로를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이제 만족해? 그가 물었어요. 그의 눈은 승리감에 차 있었죠. 결국 너도 나를 원한다. 그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웃었어요. 그리고 내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다시 한 번 내리쳤죠. 처음보다 더 강하게. 그의 얼굴이 돌아갔어요. 감히. 내가 그의 턱을 잡아 돌렸어요. 그의 눈이 충격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내가 감히. 내 어미한테. 나는 그의 입술에 묻은 내 립스틱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어요. 이걸로 내가 날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 이건 그냥 내가 떠나기 전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나는 그의 뺨을 두어 번 더 가볍게 두드렸어요. 가서 후회해. 내가 그날 밤 나를 밀어낸 걸. 그리고 오늘 밤 나를, 내 어미를 감히 탐한 걸. 평생 지옥 속에서 후회하라고. 나는 방을 나왔어요.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복도 끝에서 강 회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준이는 나온다더냐?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장 완벽한 아내의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요, 아버님. 몸이 안 좋대요. 우리끼리 식사해요. 나는 그의 팔짱을 꼈죠. 하지만 내 입술에는 지워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 있었어요. 강준의 흔적이었죠. 22. 고요한 왕국. 강준이 떠난 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성은 고요했죠. 나의 왕국은 완벽하게 평화로웠어요. 나는 강 회장의 가장 완벽한 아내이자 회사의 유능한 이사로 자리 잡았어요. 처음에 나를 낙하산이라 부르던 직원들도 이젠 내 앞에서 고개 숙여 인사했죠. 나는 강 회장의 그늘에 숨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방패 삼아 내 힘을 키웠죠. 나는 회사의 재무와 기획을 모두 내 손에 쥐었어요.
강 회장은 그런 나를 대견스러워했어요. 당신을 만난 건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야, 서윤아. 그는 내 손등에 입 맞추며 말했어요. 그의 눈은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으로 멀어 있었죠. 나는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아내였어요. 그의 건강을 챙기고, 그의 말에 웃어주고,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죠. 나는 이 집의 모든 것을 통제했어요. 강준의 흔적은 모두 지워졌죠. 그가 쓰던 방은 나의 서재가 되었어요. 나는 가끔 그 방 창가에 서서 그가 떠났던 그 길을 내려다보곤 했어요. 후회하라고 했었죠. 그는 지금쯤 그 먼 타국에서 지옥 같은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강 회장이 쓰러졌죠. 이른 아침 내 옆에서 잠들어 있던 그가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붙잡았어요. 심근경색이었어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는 심각했죠. 그는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예전의 총명한 회장님은 아니었어요. 몸의 절반이 마비되었고 발음도 어눌해졌죠. 나는 그의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그를 간호했어요. 모든 병문안을 내가 직접 관리했죠. 회사 임원들도 친척들도 내 허락 없이는 그를 만날 수 없었어요. 아버님은 안정이 필요하세요. 나는 눈물 어린 얼굴로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나는 그의 유일한 창구가 되었죠. 회사의 모든 보고는 나를 통해 이루어졌고 모든 결제는 내 손을 거쳐갔어요. 강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그저 내가 읽어주는 서류에 힘겹게 도장을 찍을 뿐이었죠. 나는 그의 입이었고 그의 손이었고 그의 두뇌였어요. 나는 사실상 강 회장의 대리인이자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죠.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그의 불행이 나의 가장 완벽한 기회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강 회장의 주주총회 위임장에 사인을 받고 있을 때였죠. 비서가 다급하게 병실 문을 두드렸어요. 사모님, 저 강준 팀장님이, 아니, 강준 사장님께서. 무슨 말이야, 똑바로 말해. 강준 사장님께서 지금 한국에 회사 로비에 와 계십니다. 사장. 내 손이 순간 굳었어요. 그가 돌아왔어요. 1년 만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래, 손님인데. 잘 모시라고 해. 하지만 나는 아버님 간호해야 해서 바쁘니까. 정나를 보고 싶으면 이리 오라고 전해. 나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심장이 발끝으로 추락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좌천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해외 지사로 쫓겨났죠. 그런데 사장이라니. 그날 오후 나는 강 회장의 병실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1년 만에 마주하는 강준. 그는 혼자가 아니었죠. 낯선 남자들과 함께였어요. 그는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 거칠고 반항적이던 눈빛은 사라졌죠.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깊은 시면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를 먼저 바라봤어요. 휠체어에 앉아 담요를 덮고 있는 늙고 병든 왕을. 그리고 천천히 내게로 시선을 돌렸죠. 오랜만이네요. 이 이사. 아니, 이젠 뭐라고 불러야 하죠?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위협적이었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돌아왔으면
인사를 먼저 해야지, 아들. 몸은 좀 어떠십니까, 아버지? 그가 강 회장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혔어요. 강 회장은 그를 알아보는 듯 눈을 깜빡이며 준아. 하고 힘겹게 말했죠.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의 눈은 나를 향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왔으니 괜찮으실 겁니다. 그가 일어서서 나를 바라봤죠. 이젠 제가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입니다. 아버지 간호는 이제 제가 직접 하겠다는 뜻입니다. 안 돼. 아버님은 내가, 당신이? 그가 나를 비웃었어요. 당신이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말. 조심해, 강준 씨. 강준 씨, 호칭이 또 바뀌었네. 그가 내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1년 동안 아버지 뒤에 숨어서 이 회사 참 많이도 좀 먹었더군요. 뭐라고? 내가 없는 동안 내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았습니까? 난 아버님을 간호했을 뿐이야. 간호? 그가 병실에 딸린 작은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내가 매일 강 회장에게 챙겨주던 약병을 꺼내 들었죠. 이것도 간호의 일종이었나 보죠. 이 약, 아버지가 드시던 혈압약이 아닌데 내 심장이 멈췄어요. 신경 안정제, 그것도 아주 강한 걸로. 심장에 아주 치명적인 약이죠. 무슨 소리야. 난 몰라. 모른다고? 그가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내가 그걸 믿을 것 같아. 그는 약병을 내 손에 쥐어주었어요. 당신이 원하던 게 이거였어. 아버지를 천천히 죽이고 이 회사 전부를 삼키는 거. 그런데 어쩌나 그가 내 턱을 잡아 들어 올렸어요. 1년 전 그날 밤처럼. 하지만 이번엔 열기가 아닌 살얼음 같은 냉기였죠. 내가 돌아왔는데 그는 내 귓가에 속삭였어요. 이제부터 게임은 다시 시작이야, 이서윤. 이번엔 당신이 도망칠 곳은 없어. 그는 나를 밀치고 함께 온 남자들에게 지시했어요. 아버지, 병원 옮길 겁니다. 당장. 그들은 강 회장의 휠체어를 끌고 병실을 나갔어요. 나는 그 자리에 그가 쥐어준 약병을 든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그가 돌아왔어요.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몰라요. 병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손에 든 약병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그가 알아요.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비틀거리며 휴대폰을 들었죠. 회사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예요. 지금 당장. 사모님. 비서실장이 내 말을 잘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예에 발랐지만 그 안에 온기는 없었죠. 방금 강준 사장님께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사장님, 그 호칭이 다시 한번 내 심장을 찔렀어요. 무슨 자격으로 강준 사장님께서는 회장님께서 쓰러지시기 전 해외 지사의 모든 경영권을 위임받으셨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본사 지분의 30%를 이미 확보하셨습니다. 회장님 다음 가는 대주주이십니다. 30%.
내가 강 회장에게 증여받은 주식은 고작 5%였어요. 그는 좌천된 게 아니었죠. 스스로 힘을 기르러 사냥을 떠났던 거였어요. 그래서 회의 내용은 뭐죠? 회장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강준 사장님을 오늘부로 그룹의 총괄 사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입니다. 전화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나는 무너졌어요. 나의 왕국, 나의 성. 내가 1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1시간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죠.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나를 향해 고개 숙이던 하인들이 이제는 나를 동정하거나 혹은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봤죠. 강준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가장 아끼던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수해 온 그 벨벳 소파에 말이죠.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내가 들여놓은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그림 취향이 참 유치하네. 그가 말했어요. 당신처럼. 나가. 내가 말했죠. 여긴 내 집이야. 내 남편 집이라고. 당신 남편. 그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내 아버지는 지금 당신이 준 약 때문에 생사를 오가고 있어. 난 아니라고 했어. 증거는? 그가 물었어요. 당신이 아니라는 증거. 없겠지. 그가 내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난 증거가 있는데.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당신이 그 약을 구해오라고 내 연남에게 시키는 아주 애절한 목소리가 담긴 것 말이야. 내 연남이라니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그때 내 머릿속을 스치는 얼굴이 있었죠. 나의 운전기사. 내가 개인적으로 고용했던 그가 강준의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당신이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가 내 뺨을 스쳤어요. 그 차가운 손길에 온몸이 얼어붙었죠. 당신이 내 아버지를 유혹하고 이 집을 차지하려고 발버둥 칠 때 난 당신을 무너뜨릴 칼을 갈고 있었어. 이 집, 당신이 바꾼 이 모든 것들. 역겨워. 그가 소파 옆에 값비싼 도자기를 바닥에 내던졌고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모든 것이 깨져나갔죠.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당신 흔적 하나도 남김없이 치워. 싫다면 그럼 이 녹음기 경찰서로 갈 거야. 그는 웃고 있었어요. 살인 미수. 어때? 꽤 잘 어울리는 죄명 아니야? 나는 꼼짝없이 그 집에 갇혔어요. 내 모든 카드는 정지되었고 내 차는 사라졌죠. 회사에서의 내 자리도 당연히 공중분해되었어요. 나는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라 강준의 감시를 받는 죄수였어요. 그는 나를 당장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게 더 잔인한 복수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는 매일 밤 저녁 식사를 나와 함께 했어요. 아무 말 없이 말이죠. 그는 내가 만든 왕국에 앉아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을 하나씩 내 눈앞에서 음미했죠. 나는 그가 두려웠어요. 나를 밀어내던 그도 내게 증오를 퍼붓던 그도 아니었어요. 지금의 강준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완벽한 포식자였죠. 왜 날 그냥 두는 거야? 며칠 만에 내가 먼저 침묵을 깼어요. 날 경찰에 넘기든 쫓아내든 해. 그는 나이프를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죠. 왜? 당신은 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 했잖아. 그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나도 똑같아. 난 당신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는 일어섰어요. 내 의자 뒤로 다가왔죠. 그가 내 어깨를 잡았어요.
그 손길에 1년 전 그날 밤에 그 뜨거운 입맞춤이 떠올랐어요. 나는 몸을 떨었죠.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이 모든 것들.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어요. 돈, 권력, 이 집. 그 모든 걸 내 발밑에서 하나씩 잃어가는 기분이 어때? 그는 나를 완전히 고립시켰어요. 그리고 오채영을 집으로 불렀어요. 내가 그녀를 쫓아냈던 바로 그 거실로 말이죠. 오채영은 변해 있었어요. 창백하고 연약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얼음, 조각 같은 여자가 되어 있었죠. 그녀는 강준의 곁에 섰어요. 그녀는 나를 바라봤죠. 경멸도 증오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오랜만이네요, 이서윤 씨. 그녀가 말했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죠. 강준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너무도 다정하게요. 인사드려, 채영아. 내 어머니시잖아. 오채영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어요. 참 안 됐네요. 그녀가 말했죠. 그렇게 모든 걸 가지려 하시더니 결국 아무것도 못 가지셨네. 아니, 하나는 가졌나. 그녀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강준 씨의 증오. 강준이 웃었어요. 채영 씨는 이제 내 사업 파트너야. 그가 말했죠. 당신이 망쳐놓은 회사, 이제 채영 씨랑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울 거거든.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주인놀이, 이제 끝났다는 뜻이야. 그들은 나를 거기에 세워두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나는 깨달았어요. 그가 나를 이 집에 가둔 이유를요. 그는 내가 망가뜨렸던 모든 것을 보란 듯이 내 눈앞에서 다시 재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하는 가장 비참한 관객이었죠. 나는 그 집의 유령이었어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강주는 나를 좁은 2층의 게스트룸에 머무르게 했어요. 내가 강 회장과 함께 쓰던 그 넓고 화려했던 부부 침실은 굳게 잠겨 있었죠. 나는 그가 허락한 공간 안에서만 숨 쉴 수 있었어요. 매일 밤 그는 여전히 나를 식탁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내 맞은편에는 오채영이 앉았죠. 그들은 나를 앞에 두고 회사의 미래를 논했어요. 당신이 망쳐놓은 리조트 사업 말인데 채영 씨가 다시 맡아주기로 했어. 강준이 스테이크를 썰며 말했죠. 기획안을 봤는데 역시 당신보다 훨씬 낫더군. 오채영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과찬이세요, 사장님. 그냥 제자리를 찾는 것뿐이죠. 그들은 나를 당신이라고 불렀어요. 이름도 어머니라는 조롱 섞인 호칭도 아니었죠. 마치 물건을 칭하듯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음식은 모래알처럼 목구멍에서 맴돌았죠. 이것이 그의 복수였어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된 그가 나를 가장 비참한 구경꾼으로 살게 두는 것 말이에요. 그것이 강준이 내게 내리는 형벌이었죠. 나는 탈출을 시도했어요. 새벽에 모두가 잠든 틈을 타 하인들의 눈을 피해 집을 빠져나왔죠. 하지만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내 이름으로 된 카드와 신분증 모든 것이 강준의 손에 있었죠. 나는 예전에 알던 사람들에게 연락하려 했어요. 나를 따르던 비서와 내게 아부하던 임원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내 전화를 받지 않거나 곤란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나는 깨달았어요. 강준은 내가 1년간 쌓아 올린 나의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었어요.
그 성을 통째로 빼앗은 거였죠. 성의 주인만 바뀌었을 뿐 그 안의 모든 것은 그의 통제 아래 있었어요. 나는 비를 맞으며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리고 내가 차지하려 했던 그 철옹성으로요. 강준이 현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어디 산책이라도 다녀왔어. 그는 젖은 내 머리칼을 쓸어 넘겼어요. 이제 알겠어. 내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 말이야. 그가 내 뺨에 흐르는 빗물을 닦아주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도 다정해서 소름이 끼쳤죠. 얌전히 굴어 이서윤. 내가 내 세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 나는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내게 남은 것은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강주는 완벽한 주인이었어요. 그는 냉철했고 빠르고 정확했죠. 그가 회사를 맡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강 회장이 쓰러지며 휘청였던 그룹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안정되었어요. 그는 오채영과 완벽한 파트너처럼 보였죠. 두 사람은 언제나 함께였어요.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했죠. 하지만 나는 보았어요. 강준의 시선이 오채영이 아닌 나를 향해 머무는 순간들을요. 그들이 서재에서 회의를 할 때 나는 문 밖에서 그들을 엿보곤 했어요. 오채영이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할 때 강준은 나를 가두어 돈 2층 복도를 물끄러미 올려다보고 있었죠. 그의 눈빛은 증오가 아니었어요. 승리감에 찬 조롱도 아니었죠. 그것은 1년 전 나를 격렬하게 탐했던 그 밤의 그 지독한 열기와 닮아 있었어요. 그는 나를 증오해요. 나를 파괴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나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 지옥에서 내가 발견한 유일한 틈이었어요. 나는 강 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아버님을 뵙게 해줘. 왜?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강준이 비웃었죠. 당신 얼굴을 보면 그나마 붙어 있던 숨도 끊어지실 텐데. 아니, 난 그냥 뵙고 싶어.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죠. 좋아. 그는 나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가 옮긴 최고의 VIP 병동이었죠. 강 회장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또렷해져 있었죠. 그는 나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떠오른 것은 공포였어요. 서윤아. 그가 마비된 손을 들어 나를 밀어내려는 듯 허공을 휘저었어요. 저리 가, 아버님. 독을. 나는 얼어붙었어요. 강준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한 거였어요. 내가 그에게 약을 먹였다고 말이죠. 내가 그를 죽이려 했다고 말이에요. 보시다시피 아버지는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 강준이 내 어깨를 잡았어요. 이제 볼일 끝났지. 나는 끌려 나오면서 강 회장의 눈을 보았어요. 나를 향한 배신감과 원망 그리고 뼈저린 공포를요. 내가 그토록 사랑받고 싶었던 그리고 내가 그의 아내가 되었던 그 남자가 나를 괴물 보듯 하고 있었어요. 나는 병실을 나오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나는 살인미수범이었고 남편에게 버림받았으며 내가 사랑했던 남자의 감옥에 갇혔죠. 강준이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왜 안 먹어? 굶어 죽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런 시시한 복수는. 강준아, 내가 그의 말을 잘랐어요. 내 목소리는 나조차도 놀랄 만큼 차분했어요.
그는 멈칫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 것은 우리가 남매였던 그 시절 이후로, 아니,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된 이후로 처음이었으니까요. 날 아나. 뭐라고? 그가 잘못 들었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어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어요. 날 아느라고. 나는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겼죠. 1년 전 그가 떠나던 그날 밤처럼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잖아. 그의 눈이 격렬하게 흔들렸어요. 날 증오하지만 날 원해. 날 망가뜨리고 싶지만 동시에 갖고 싶어 하지. 입 닥쳐. 아니야? 나는 그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그의 냉철했던 가면이 내 손길 한 번에 금이 가고 있었죠. 이 집도 회사도 우체영도 다 가졌잖아. 하지만 넌 아직 날 못 가졌어. 나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날 가져, 강준아. 그리고 이 모든 걸 끝내. 이것이 내가 그에게 던질 수 있는 나의 마지막 카드였어요. 나 자신을 그의 지옥에 기꺼이 던지는 것 말이죠.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나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휩싸였죠. 증오와 경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지독한 욕망이었어요. 그가 내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너.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것과 같았죠. 내가 감히 날. 왜? 나는 숨이 막히는 와중에도 웃었어요. 틀린 말이야? 넌 날 원해. 내가 어머니가 된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말이야. 닥쳐. 그가 나를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어요. 등이 부딪히는 고통의 숨이 멎었죠. 내까지 깨날 내 더러운 욕망으로 끌어들이려 하지 마. 더러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봤어요. 정말 더러운 건 너 아니야? 날 밀어내고 내 사랑을 짓밟고 내가 버린 여자 때문에 날 이 지옥에 가뒀잖아. 그런데도 아직 날 원하잖아. 날 증오하면서도 내 손길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잖아. 나는 그의 뺨을 다시 어루만졌어요. 그의 턱 근육이 격렬하게 꿈틀댔죠. 날 가져, 강준아. 나는 다시 한번 속삭였어요. 이게 내 복수라면 기꺼이 받아줄게. 아니면 넌 내 아버지의 여자라는 그 금기를 깨뜨릴 용기조차 없는 거야.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주먹이 내 얼굴 옆 벽을 내리쳤어요. 벽지가 찢어지고 그의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죠. 그는 울고 있었어요. 분노와 절망으로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가 나를 안았어요. 아니, 그것은 포옹이 아니었죠. 그것은 파괴였어요. 그는 나를 집어삼킬 듯이 입 맞췄어요. 1년 전 그날 밤보다 더 거칠고 더 절박하게요. 그의 입술은 뜨거웠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아닌 지독한 증오가 담겨 있었죠. 그는 내 옷을 찢어 발겼어요. 나의 저항은 그의 분노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나는 그의 밑에서 부서졌어요. 그는 나를 어머니로도 이서윤으로도 심지어 여자로도 대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지옥을 나에게 쏟아붓고 있었죠. 왜? 그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절규했어요. 내가 왜 나를? 그의 눈물이 내 목덜미로 떨어졌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것이 내가 원했던 걸까요? 그의 가장 깊은 곳을 본 것이, 그리고 그의 파멸을 확인한 것이 나의 승리일까요? 나는 천천히 부서진 몸을 일으켜 그의 등을 안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지옥에서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그 밤 이후 모든 것이 변했어요. 겉으로는 같았죠. 나는 여전히 그의 죄수였고, 그는 나의 감시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매일 밤 내 방을 찾아왔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는 나를 중독된 사람처럼 탐했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죠. 서로를 향한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우리는 공범자였어요. 그는 아버지를 배신했고, 나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를 나의 복수를 위해 다시 한번 나락으로 끌어내렸어요. 나는 더 이상 강 회장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나는 강준의 여자였죠. 그의 아버지의 아내이자 그의 아들인 남자의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이름의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도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죠. 우리는 서로의 독이었고 유일한 해독제였어요. 오채영은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영리한 여자였으니까요. 그녀는 강준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그녀는 더 이상 내 앞에서 승리자의 여유를 보이지 않았어요. 식탁에서 강준이 무의식적으로 내게 물을 따라줄 때 혹은 그가 내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고 방으로 향할 때 오채영의 눈은 그 모든 것을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쫓고 있었죠. 어느 날 그녀가 내 방을 찾아왔어요.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가 물었죠. 강준 씨한테 무슨 짓을 했냐고.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그 사람 변했어, 당신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은 괴물이야, 이서윤. 나는 웃었어요. 이제 알았어. 난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라면 악마한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어. 그런데 너는?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넌 뭘 할 수 있는데? 넌 강준이 주는 그 동정 어린 파트너 자리, 그게 내가 가질 수 있는 전부야. 그녀의 뺨이 분노로 붉어졌어요. 넌 영원히 강준이 날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받지 못해. 그녀의 손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날 때리지 못했죠.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내가 강준을 차지하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 예전의 내 모습처럼요. 강준은 나를 향한 욕망과 나를 향한 증오 사이에서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는 오채영에게 더 차갑게 굴었고 회사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죠.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어김없이 나를 찾아왔어요. 나는 알았어요. 그가 나를 이 집에서 영원히 내보내지 못할 거라는 걸요. 내가 그의 발목에 채워진 가장 무거운 족쇄라는 걸 말이죠. 나는 그의 감옥에서 새로운 주인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는 나를 가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가 나의 지옥에 갇힌 거였죠.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느 새벽 그가 내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뭘? 이 지긋지긋한 관계 말이야. 나는 그의 손에서 담배를 빼앗아 물었어요. 내가 끝낼 수 있어, 못해. 나는 연기를 그의 얼굴에 뿜었어요. 넌 날 절대 못 끝내, 강준아. 우리는 이미 함께 타버렸으니까. 그는 대답 대신 나를 다시 거칠게 끌어안았어요. 우리의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우리의 위태로운 관계는 오채영에 의해 깨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죠. 그녀는 강 회장을 찾아갔어요. 아직 병실에 누워있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를 말이에요. 회장님. 그녀는 강 회장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어요. 나는 강준과 함께 그 광경을 병실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다 거짓말이에요. 이서윤 씨가 회장님께 약을 드린 게 아니라고요. 강 회장의 눈이 공포에서 의문으로 바뀌었어요.
그 녹음기 그거 강준 씨가 조작한 거예요. 강준의 몸이 굳었어요. 강준 씨가 회장님을 몰아내려고 이서윤 씨를 이용한 거라고요. 오채영은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녀는 강준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그 증거가 사실은 강준이 만들어낸 거짓이었다는 것을 폭로해 버렸어요. 강 회장이 격렬하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는 강준을 나를 그리고 다시 오채영을 번갈아 바라봤죠. 배신감. 그의 눈에 떠오른 것은 아들에 대한 끔찍한 배신감이었어요. 강준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나가 오채영.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죠.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알아요. 오채영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약한 여자가 아니었죠. 난 당신이 저 여자 때문에 무너지는 걸 더는 못 봐. 회장님. 그녀는 강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증거는 제게 있어요. 강준 씨가 어떻게 그 운전기사를 매수하고 녹취를 조작했는지 전부 다요. 선택하세요, 강준 씨. 그녀는 강준을 바라봤어요. 이 여자예요, 아니면 저예요. 저 여자를 선택하면 난 이 모든 걸 세상에 터뜨릴 거예요. 그것은 협박이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가장 잔인한 협박이었죠. 강준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는 나를 한 번 바라봤죠. 그의 눈빛은 내가 읽을 수 없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나가. 그가 말했어요. 누가 나가라는 거야? 내가 물었죠. 너. 그는 나를 보고 있었어요. 이서윤, 너 나가라고. 나는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맨몸으로요. 강준은 나를 버렸어요. 그의 왕국을, 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말이죠. 그는 오채영을 선택한 거였어요. 나는 병원을 나와 거리를 헤맸어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를 다시 한번 내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오채영이 나를 이긴 거였어요. 그녀는 내가 가지지 못했던 강준의 현실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미친 사람처럼 빗속에서 웃고 또 웃었죠. 결국 이 지독한 사랑의 패배자는 나였어요. 며칠 뒤 뉴스가 터졌어요. 강 회장이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그룹의 경영권을 아들인 강준 사장에게 모두 위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오채영은 그녀는 강준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강준이 나를 버리는 것을 확인한 뒤 그녀가 가진 그 치명적인 증거를 강 회장 앞에서 묻어버린 거였죠. 그 대가로 그녀는 강준의 약혼녀 자리를 되찾았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어요. 나만 빼고요. 나는 이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그들의 완벽한 승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그들은 생각했겠죠. 나는 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내가 강 회장을 유혹할 때 나를 도왔던 하지만 내가 내쳤던 나의 옛 운전기사 말이에요. 강준이 매수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남자죠. 그는 나를 보자마자 비웃었어요. 꼴이 말이 아니네. 강준한테 버림받았어. 거래를 하고 싶어. 나는 내 주머니에 있던 마지막 남은 나의 패를 꺼내 보였어요. 그것은 작은 USB였죠. 이게 뭔데? 강준이 모르는 거. 나는 웃었어요. 강준은 자기가 녹취를 조작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아버님께 그 약을 드린 건 사실이야. 운전기사의 눈이 커졌어요. 뭐, 내가 직접 드렸어. 그리고 그 증거가 이 안에 있어. 나는 강준을 속였던 거예요. 그가 나를 협박하기 위해 가져온 녹음기는 그저 그의 쇼에 불과했죠. 나는 내가 강 회장에게 조금씩 약을 타서 먹이는 장면을 내 방의 작은 카메라로 모두 녹화해 두었어요. 언젠가 강 회장이 나를 배신할 때를 대비해서 말이죠. 이걸 나한테 왜? 강준과 오채영 그리고 강 회장까지 세 사람 모두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나는 USB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날 도와. 그럼 이 잿더미 속에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생길 테니까. 그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나의 마지막 불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운전기사에게 넘긴 USB는 한낮의 가장 유명한 뉴스 채널을 통해 온 세상에 뿌려졌죠. 충격 단독. 제2유 그룹 강 회장 아내 이서윤의 의한 독극물 살인 미수. 영상 속에는 내가 있었어요. 강 회장의 찻잔에 익숙한 손놀림으로 하얀 가루를 타는 내 모습 말이죠.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을 마신 강 회장이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가는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었죠. 뉴스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아들인 강준 사장이 이 사실을 알고도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가짜 증거를 만들어 아버지를 속이고 새어머니인 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까지 모두 폭로되었어요. 세상은 뒤집혔어요. 제2유 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죠. 나는 작고 허름한 모텔방에서 그 모든 광경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 회장이 뉴스를 본 직후 병실에서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그는 아들의 배신과 아내의 살해 시도라는 그 이중의 진실을 견뎌내지 못한 거였죠. 그리고 오채영. 그녀는 약혼식장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도 강준을 도왔다는 공범으로 낙인 찍혔죠. 그녀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울부짖으며 쓰러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었어요. 나는 맥주 캔을 따 입으로 가져갔어요.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나고 있었어요.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강준이었죠.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피처럼 붉었죠. 그는 나를 죽일 듯이 노려봤어요. 왜? 그의 목소리는 다 갈라져 있었어요. 왜 그랬어? 내가 정말 아버지를. 말해 이서윤. 그가 내게 달려들어 내 어깨를 움켜쥐었어요. 말하라고. 나는 그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사랑했어. 뭐, 널 죽도록 사랑했어, 강준아. 내 입에서 내가 평생 담아왔던 그 지독한 고백이 흘러나왔어요. 내가 나를 밀어냈을 때 난 결심했어. 널 가질 수 없다면 너의 모든 것을 부숴버리기로 말이야. 그의 손에서 힘이 풀려 나갔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 내가 지키고 싶어 하는 그 회사. 그리고 너의 아버지까지. 전부 다. 나는 웃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그리고 마지막엔 나도 함께 부서져야 했으니까. 그때였어요.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운전기사가 나를 신고한 거겠죠. 그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터뜨린 내부 고발자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할 테니까요. 강준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죠.
그는 아버지를 회사를 그리고 나를 한꺼번에 모두 잃은 거였어요. 경찰들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문 여세요. 이서윤 씨. 나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강준을 마지막으로 한 번 안아주었어요. 이게 우리의 끝이야. 나는 그를 밀어내고 문의 잠금 장치를 풀었어요. 철컥. 세상의 모든 빛이 나를 향해 쏟아졌어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나는 그를 죽도록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금지된 순간 나는 독초가 되기로 결심했죠. 그가 가장 아끼던 그의 화원을 모두 불태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불길 속에서 나 역시 함께 제가 되었어요. 그곳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사랑도 증오도 그리고 나도 말이에요.